또 이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당선인에게 기자들의 질문이 제일 많이 나온 게 안철수 인수위원장 오늘 출근 안 했거든요. 연락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왜 출근을 안 했느냐? 기자들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정부 구성한다고 약속해놓고 추천까지 했는데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들은 그 최종적으로 발탁되는 과정에서 협의 과정 없었고 조언할 수 있는 절차가 생략됐다라고 안철수 위원장이 이미 불만을 토로했거든요. 네. 이태규 의원은 나는 장관할 생각이 없다. 그래서 인수위원직도 사퇴하겠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사이의 합당도 지금 기약이 없게 됐고 네. 선언만 남았다고 했는데 기약이 없게 됐어요. 그러면 공동정부 구성, 단일화, 파열음이 생기고 결국은 이렇게 끝나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 전망의 가능성이 높아진 건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안철수 위원장을 제가 이제 오랫동안 같이 이제 같이 일하셨죠. 때문에 뭐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이 질문 드리는 거예요. 예, 그 본인이 정책에 굉장히 욕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역량도 뛰어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대선 기간 중에 계속 제시했던 게 이제 과학기술 그렇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과기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또 연금 개혁을 계속 이제 얘기를 하면서 또 코로나 또 극복을 얘기하면서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에 관련된 업무인데 이제 그런 부분 강조했고 안철수 위원장이 과학기술과 보건복지 또 의사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는 특장점이 있고 거기에 아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이 그렇죠. 분석들이 많았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교육개혁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학제 개편이랄지 이런 큰 틀의 교육개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인수위원장을 맡게 된다고 했을 때 본인이 총리로 가고 최소한 이 세 분야 과학기술 분야하고 보건복지 분야, 교육 분야에는 장관들을 임명해서 자기가 여기서 성과를 내서 뭔가 행정에 큰 경험을 쌓고 성과 내서 인정받고 다음 대권 가지 않겠냐라는 예상을 했는데 지금 인선을 하는 과정에서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인수위에 앉아 있는 일 자체가 무의미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굉장히 이제 불만을 공개적으로 토로했고 말씀대로 그 국민의당의 이태규 의원이 이제 그렇게 인수위직마저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공동정부를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거다라는 가능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극단적인 지금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심지어 합당마저도 당의 또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권은희 의원이 합당에 대해서는 또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가 있고 국민의당. 예, 네. 그래서 지금 합당 자체도 순조롭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걸 봐서는 결국은 공동정부의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 같다라는 예상이 점점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오늘 현재 아직 기자들이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저도 인수위원장을 그만두겠습니다라고 할지 어떻게 할지는 아직까지는 알 길이 없는데 뭐 전망해 본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계속해서 일한다든가 아니면 그만두겠다든가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공동정부 구성 단일화는 깨진다 내지는 계속 유지가 된다. 뭐 이런 양쪽의 가능성은 다 남아 있는데 김연아 전 의원께 질문 드리기 전에 이거 오래된 일도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난달 3일 대선 6일 전에 단일화에 전격적으로 합의하고 그날 아침 8시인가 아주 상당히 일찍 발표를 했죠. 그때 윤석열 당선인이 했던 이야기, 안철수 위원장이 했던 이야기를 차례로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불과 한 달, 지금이 14일이니까 한 달하고 한 열흘 전 일이에요. 얼마 되지도 않았던 시절의 일인데 윤석열 당선인의 이야기 먼저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당시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또 뭐라고 했는지 이 이야기를 차례로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은 아, 그때 두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었구나.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된 거지 하는 생각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차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저 윤석열은 안철수 후보의 뜻을 받아 반드시 승리하여 함께 성공적인 국민 통합 정부를 반드시 만들고 성공시키겠습니다.
저희가 이 단일화를 하고 또 합당을 해서 정부를 함께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의 차이들을 논의를 통해서 또 극복을 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봐주시고 서로 다른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서로의 또 의견들을 조율을 해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치와 협업의 원칙 하에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 파트너와 함께 국정 운영을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인수위원회 구성부터 공동정부 구성회까지 함께 협의하며 역사와 국민의 뜻에 부응할 것입니다. 모든 인사는 정파에 구애받지 않고 정치권에 몸담지 않은 인사들까지 포함해서 도덕성과 실력을 겸비한 전문가를 등용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개혁 과제 선정과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려 나가겠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인수위원회 구성부터 공동정부 구성까지 함께 협의하며 역사와 국민의 뜻에 부응할 것이다. 인사 문제, 모든 인사는 정파에 구애받지 않고 정치권에 몸담지 않은 인사들까지 포함해서 도덕성과 실력을 겸비한 전문가를 등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국민통합정부, 단일화하고 합당해서 정부를 함께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의 차이들을 논의를 통해서 극복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잘 봐주십시오. 서로 다른 부분들은 잘 의견들을 조율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금 과연 4월 14일 오늘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위원장의 이 약속 과연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1차 인선 발표, 2차 인선 발표 끝나고 나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기자들이 많은 질문을 던졌어요. 당장 어제도 질문했는데 답변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태규 의원이 인수위원 사퇴하고 나서 했던 이야기가 하나 있죠. 이 두 가지 장면도 여러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나갈게요. 오늘 내가 인사 발표. 몸으로 마시지 마시고. 네네네. 가실게요. 네네네. 다음부터 일정이 있어요. 네네네. 수고하십시오. 만나서 무슨 얘기하셨는지 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공동정부 구상에는 좀 문제가 없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인선 과정에서 특히 제가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조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만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인선되신 분들이 제가 그리는 이 새 정부의 청사진에 제대로 잘 맞게 제대로 실행에 잘 옮기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연아 의원님, 이틀 전에 안철수 위원장의 표정과 이야기, 어제 안철수 위원장의 표정과 이야기가 하루 만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뭔가 두 분이 구체적인 얘기 하시지는 않지만 네. 뭔가 공동정부든 장관 인선이든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목격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두 분이 단일화를 할 때 너무 선거 임박해서 이제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단일화이기도 했고요. 또 일각에서는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 단일화가 윤석열 당선인의 득표에 정말 도움이 됐느냐, 되지 않았느냐라고 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을 만큼 이 단일화 효과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견해들도 많았습니다. 네, 단일화 때문에 이겼다, 단일화 때문에 더 많이 이길 수 있는 걸 0.73%포인트 차로 신승했다. 네. 뭐 여러 가지 다른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위원장의 안철수 후보가 이제 위원장으로 딱 임명이 되면서 두 분의 약속이 이런 식으로 실현되나 보다 이렇게 기대를 했었고 아마 그 다음 그림으로 국민들이 가장 기대했던 건 안철수 국무총리 임명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많은 함합평이 올라갔었는데요. 저는 이거의 그 약간 삐그러지는 시작점은 안철수 위원장이 국무총리를 사실은 고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장관의 몇 프로를 자기 사람으로 넣느냐라는 걸로 귀결이 된 것 같아요. 안철수 위원장이 고사를 한 걸까요? 아니면 기류를 미리 느끼고
알아채고 네. 먼저 내가 안 하겠다고 얘기하자라고 한 걸까요? 뭐 그랬을 수도 예. 있죠. 예,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여러 가지 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총리직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그걸 구식 거절할 때문에, 거야. 예, 예, 뭐 백지 신탁 백지 신탁 문제도 문제가 있고서 있다. 그래서 뭐 그 진실은 본인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오히려 좀 필름을 돌려서 다시 보면 안철수 국무총리 딱 지명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더 명확하게 공동정부의 어떤 신호도 상징성도 보여주면서 두 분의 시너지가 좀 더 났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좀 무산되면서 지금 이런 모습이 계속 보이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텔레비전에서 나오지 않지만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구당에서 네. 이 국민의당 사람들을 공심위에 이제 몇 %를 집어넣느냐를 갖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예, 근데 보면 대부분 인원수는 확정이 됐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보니까 저 정도 인원을 넣어야 되나? 우리가 여러 가지 당원 수로나 봤을 때. 그래서 이게 현실적인 화학적 결합을 할 때 많은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 두 분이 이 갑작스러운 통합, 단일화, 이 선언 자체는 이런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고려하지 못했고 계속 이 불편한 지시를 외면한 채 겉으로만 뭔가 공동연합정부를 보이는 것으로 계속 끌어온 것이 결국은 이제 조금 그런 연결지 못했던 밑부분이 드러나는 걸로 나타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국무총리 후보자가 되면은 국무총리는 대통령과 인사 제청을 해야 되는 제청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어쨌든 국무총리는 본인이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게 본인이 정말로 진의로 안 하겠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 당선인 측의 분위기가 안철수 위원장이 총리까지 하는 것은 뭐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건 욕심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반대하는 기류를 미리 알아채고 내가 먼저 안 하겠다고 선수를 친 것인지는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철수 위원장 결국 또라고 한 표현은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팽당했다, 버림받았다라는 게 있을 수가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아니 인수위원장 했으면 그래서 국정과제까지 선정하는 이 중요한 작업을 진두지휘했으면은 일단 그걸로 된 것 아닌가? 앞으로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인선 과정이라든가 인사를 할 부분이 워낙 많다 보니 그때 또 안철수 위원장 측 인선 집어넣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양면이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쪽에 더 우리 최이배 비대위원은 무게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합당까지 하기로 한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이 합당을 해야 되는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선거 비용 때문에라도 합당 가능성이 저는 또 높다고 봅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물론 지금 기초 지방선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또 공천 잡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끝내기는 너무 아깝다. 그리고 합당하고 이후에 진짜 2차 내각을 만들든 아니면 꼭 내각이 아니어도 다른 분야에서 또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인선에 또 그 관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합의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 두 분이 단일화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합의문 안 쓴다. 종이 쪼가리에다가 남길 필요 없다. 종이 쪼가리보다는 나의 진심으로. 진리를 믿어달라고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를 했던 예, 거죠. 그래서 그걸 둘이 합의하고 합의문을 안 썼는데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쉽게 또 그거를 자기가 뱉어놓은 말을 무시하고 번복하지는 않으실 뿐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파국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세요? 예, 저는 예. 그렇게 보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장관 후보는 못 넣었지만 예를 들어서 또 차관에 대한 자리나 이후에 다른 여러 가지 청와대 운영에 있어서의 비서실에 대한 인선까지 뭐 고려를 한다면은 충분히 또 기회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거는 안철수 위원장의 마음입니다. 본인이 뭘 할지에 대한 명확한 상을 좀 그리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본인 자체가 그런 걸 그리고 있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총리도 안 맡겠다. 뭐 당으로 돌아가서 무슨 당권 잡는 것도 안 하겠다. 뭐 이런 상황에서 쉬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안철수 위원장을 따르는 그 그룹이 한마디로 대장이 명확하게 어떤 지침을 가지고 깃발을 들고 뭘 해줘야 같이 하는데 대장이 깃발을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나보고 우리는 뭘 움직여야 되지라는 좀 혼란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결국 안철수 위원장이 지금 이러한 시기를 한번 또 겪음으로써 본인이 명확하게 자신의 역할과 어떤 입지를 굳히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잘만 해결되면 더 힘을 가지고서 앞으로 합당을 추진하거나 공동정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2배 비대위원회 예측으로는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오래 일을 해보신 경험이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파국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공동정부가 아예 파기가 되고 단일화 합의가 파기가 되는 일까지는 안 갈 것이다. 다만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나를 따르라 하고 후보 단일화를 했는데 이제 와서 좀 쉬고 싶다 본인은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 국민의당에 있던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불안해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3월 3일 단일화 합의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안철수 위원장이 행정 경험이 없다는 얘기 하나 했고 그래서 행정 쪽에서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는 것과 동시에 제가 여러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국민의 힘을 보다 실용적이고 중도적인 정당으로 만드는 일에 공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리 안 한다고 했을 때 당으로 돌아가서 대표를 맡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물론 이준석 대표 현재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총리 안 하겠다고 하면서 대단히 신중한 반응은 보였어요. 이준석 대표가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지금 대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섣부른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안철수 위원장이 참 출근을 안 한다는 것도 하나의 언어잖아요. 네, 그렇죠. 안철수 위원장의 스타일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위원장하고 정말 하기 어려운 게 하나 있는데요. 단일화보다 어려운 게 합당입니다. 예. 예, 작년에 서울시하고 부산시 재보궐선거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결국 그때는 무산됐죠? 예, 후보는 단일화했지만 사실은 합당은 또 그때도 결렬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번 저는 국면을 또 맞이하면서 정말 안철수 위원장과의 합당은 세상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아마 거기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사결정이 좀 신속하고 정확하지 못한 이유에는 너무나 많은 위험 리스크를 고려하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동시에 책임보다는 이제 리스크 회피를 먼저 고민하다 보니까 책임지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를 못하는 거죠. 근데 저는 요번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작년에 합당 문제는 이제 비대위 차원에서의 합당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당선인이 사실은 집권 여당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의 당대표와 또 당선인의 관계를 보고 또 윤석열 당선인의 약간 그 성향을 저희가 지금 계속 그러니까 후보 시절부터 이렇게 보기 시작을 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뭐 세상 말로 의리가 있다. 그리고 한번 본인이 하겠다고 한 거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 사람을 놓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안철수 위원장의 약간 그런 그 팀이하고 좀 명확하지 않은 그런 의사 표현 방식에 비해서 윤석열 후보가 각진 성향을 보면 오늘 아까 백풀에서도 저는 약간의 신경질적인 반응을 봤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이 됐냐면 내가 왜 할 건데 기다리지 못하지? 왜 나를 믿지 못하지? 저는 약간 그런 뉘앙스를 받았어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데 추천 받았고요. 그렇죠. 제가 설명 다 드렸고요. 설명할 때 안철수 위원장이 뭐 그런 반응 보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왜 자꾸 안철수 위원장 질문을 저한테 하시죠? 네, 이런 얘기죠. 예, 그죠? 그래서 그다음에 뭐 저기서 다 말 못하시는 예. 게 있겠죠. 안철수 위원장한테도 뭐 다른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을 안철수 위원장님이 못 믿으셨든지 아니면 또 커뮤니케이션이 안 통해서 잘못 알아들고 다른 뜻으로 해석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까 그 백프를 보면서 두 분의 성향과 대비해 봤을 때 이번에 합당 문제는 약간 힘겨운 문제에서 과거와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일 것 같고 조금 지리하기는 하지만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이번에는 그래서 합당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안철수 위원장이 언제 다시 기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느냐?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 지금 기자들이 오늘 아침부터 안철수 위원장 서울 노원구 집에도 지금 찾아가 있고 그래서 경비하시는 분이 상당히 좀 오늘 힘들어 하신다는 그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말이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마지막 장관 후보자 인선 내용 발표한 다음에 기자 3명이 똑같은 질문을 계속 했거든요. 안철수 위원장 연락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질문에 공동정부 약속하셨는데 한 사람도 안철수 위원장 측 인사가 없는데 그러면 공동정부 약속은 깨진 겁니까? 이런 명확한 질문은 없었는데 어쨌든 윤석열 당선인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여러분과 함께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약간 강하게 반발하는 듯한 그 모양새를 보인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궁금하고요. 저는 뭐 그 정도하고 내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지금 여기 두 분에 대한 인선 얘기를 안 하시고 자꾸
안철수 위원장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안철수 위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았고요. 또 제가 이 인선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어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본인이 뭐 불쾌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으신 거로 제가 알고 있고 어제 분과 보고가 하나 있었는데 뭐 거기에 안 나오신 걸 가지고 뭐 일정을 취소했다는 그런 식으로 보고 계신 모양인데 저는 지금 구체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본인의 입장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제가 대했을 때 느낌이나 이런 거에 비추어 보면 무슨 뭐 글쎄 저하고 얘기를 할 때는 그렇게 안 하시고 또 본인이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 기자분들 얘기하시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기자분들이 자꾸 이 질문하시는 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불쾌하다는 그 기색이 드러나는데 말이죠. 그게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오후에 뭐 점심 식사를 위해서 밖에 나갔다가 다시 통이동 집무실로 들어오는데 이때 기자들이 오늘 이 자리보다는 더 명확하게 질문을 했어요. 공동정부 구성과 관련해서 이게 혹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을 했는데 공동정부란 이렇게 윤석열 당선인이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사가 좀 배제되면서 공동정부 좀 구성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냐. 죄송합니다. 다음 일정 있어서요. 짧게만 한 말씀만. 오전에 어떻게 인사는 공동정부라는 거는 함께 훌륭한 사람들을 찾아서 우리가 그 임무를 맡기는 것이지 뭐 누구 사람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어제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은 이제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네. 공동정부란 인사란 함께 훌륭한 사람을 찾는 거지 누구 사람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자, 그 얘기는 내가 추천을 받았어요. 예.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이 누군지도 알아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인선을 할 때는 훌륭하신 분들을 찾다 보니 거기엔 땡땡땡 생략돼 있는데 안타깝게도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은 여기에는 일단은 포함이 안 됐네요라는 게 좀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보니까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능력이고 우리의 그 공동정부에서는 어떤 국정 정약의 목표이지 사람으로서 그걸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솔직히 공동정부에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결국은 어떤 자리를 누가 맡을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 지금까지의 흐름하고 완전 다른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고. 근데 참 그게 저는 안타까운 게 솔직히 윤석열 캠프 때부터 어떻게 국정 철학이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명확한 그림들이 보여지지 않았거든요. 대선 기간에. 네. 그러니까 결국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인수위에서 어떤 국정 과제로서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국정 과제에서 어떤 명확한 그림, 국정 운영의 밑그림이나 큰 그림이 없습니다. 결국은 그거를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건 사람밖에 없었는데 지금 나온 여러 그 내각의 후보들 역시 뚜렷하게 국정의 어떤 방향성을 읽기가 어려운 분들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나는 여기서 정말 국가의 큰 그림을 같이 그리고 싶었는데 막상 국정 운영 과제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다가 추천하는 인사마저 반영되지 않으니 내가 왜 여기에 있을 필요가 있겠냐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짐작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뭔가 좀 이렇게 발끈해줘야 이 분위기를 다잡을 수 있겠다라는 취지 아닐까. 그러나 파국으로 가는 것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죠. 인선은 끝났지만 만일 저 정도의 당선인의 그런 생각들을 그나마 공유하고 있다면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에 국정과제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나의 생각을 듬뿍 담아야겠다라는 것을 자기의 역할로 산정하고 이제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태규 의원도 장관 하마평에 많이 올랐는데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 유력하게 거론이 됐었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우리가
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지 않았느냐. 정치적 중립이 중요한 자리에 정치인 장관을 시키면 안 된다. 그 약속을 지키자. 그러면서 배제가 되면서 이태규 의원이 이거 뭐지? 우리가 분명히 장관 공동정부 구성한다고 했는데 야, 우리 안철수 측 사람은 한 명도 못 들어가는 것 같다. 아마도 안철수 위원장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만두는 것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고 안철수 위원장이 첫날은 이태규 의원 제가 만류했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근데 그 다음 날은 완곡하게 제가 추천은 했지만은 조언하는 과정이 없었습니다라고 인사의 불만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는데 오늘은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더 강력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질문을 던져주셨어요. 주영진의 소통 창구 주소창 보고 두 분께 답변을 제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분, 공동정부가 끝나면 윤석열 당선인 지방선거 필패다. 두 번째 분, 철수 씨는 철수만 하다 끝내겠다. 세 번째 분, 처음부터 이용하고 버리려던 본색이 드러난 것이다. 안철수 또 당했네. 마지막 분, 안철수는 좀 대놓고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출근하지 않고 좀 뭐 잠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자꾸 이러지 말고 기자들 앞에 또 카메라 기자들 앞에서 좀 당당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 네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우리가 다 했던 이야기긴 한데 우리 김연아 전 의원께서는 저 가운데 어떤 분의 질문에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안철수 위원장의 어법과 또 윤석열 당선인의 어법이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봤지만 시청자들께서도 뭔가 안철수 위원장이 지금보다 좀 명확한 의사 표시를 하면 윤석열 당선인과 훨씬 더 공동정부 또 통합정부를 이루는데 더 조금 신속하고 효율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뭐 민심이 가장 정확하고 또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안철수 위원장이 지금 출근하지 않는 것 저는 저것도 충분히 정치적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뭐 당선인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는 상황에서 조금 안철수 위원장의 어법이 바뀐다면 조금 이 꼬여있는 실타래가 풀릴 수 있는 좀 단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최이배 비대위원은 네 분의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에 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맨 마지막 분 똑같이 저도 김연아 안철수 위원장은 좀 공개적으로 얘기하자.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접하면서 느꼈던 거는 무슨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면서 네 이렇게 답변을 해주세요. 그럼 그게 긍정으로 처음에는 받아들여서 내가 말씀드린 게 수용이 됐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그게 대부분 그냥 이렇게 어법상 내가 당신 얘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있다라는 그런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대화할 때 굉장히 좀 힘들었다라는 게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아마 그런 이제 좀 그 화법의 차이가 지금 윤석열 당선인과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의사소통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위원장이 좀 화끈하게 요구할 건 요구하고 명확하게 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금방 또 소통에 이제 다시 원활함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언제쯤 또 기자들 앞에 나타나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지 대선 과정에서 단일화 얘기 기자들이 하니까 하하하 웃으면서 제가 이거 뭐 녹음기를 틀어야 되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도 있는데 기자들이 무슨 얘기인지 명확하게 알 것도 같은데 잘 모르겠는 이야기를 안철수 위원장이 늘 하다 보니까 기자들이 계속 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생각이 나는데 과연 지금의 이 출근하지 않은 것이 공동정부를 깨는 것까지 각오한 것인지 아니면 일단 현 상황에 대한 불만, 비판적인 생각을 윤석열 당선인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인지 생각을 정리하고 돌아온 안철수 위원장이 어떤 이야기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